요새 국어 과외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막 5회독, 10회독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사실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목표나 체계가 없이 푸는 건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배가 바다를 항해를 할 때 목표가 없으면 그 바다의 표류가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국어 성적만 가지고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수능 성적이 국어만 가지고 이게 다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대로 된 1회독이 무조건 많이 읽으려는 마음가짐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희 전부 다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실천해서 국어 1등급을 받았었고, 그래서 더더욱 후배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기출 1회독 학습법이 바로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입니다. 5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국어 공부법보다 훨씬 더 이 기출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기출문제를 5회독, 10회독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번 공부하더라도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 더 꼼꼼히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직접 1회독 공부법, 즉 5단계 풀이법을 보여주기로 했다. 우선 1단계는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여기서 지켜야 할 점은 65분이라는 제한 시간과 추후 2차 풀이 진행을 위해 샤프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65분이 지난 후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75분까지 더 늘려서 풀고, 그래도 못 푼 문제가 있으면 실전처럼 일단 찍는다. 국어 수능 시험이 80분이잖아요. 근데 60분을 두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수능을 치러봤지만 수능 시험 당일에 가면 굉장히 떨리고 그런 마음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짧은 시간에 강도 높게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해야 수능 당일에 어떤 변수가 생기든 잘 헤치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험생 모두가 한글을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습을 실전처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제대로 캐치해내고 또 실전을 연습처럼 임하면서 자신감 있게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풀이를 진행한 후 1차 채점을 진행한다. 채점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정답을 표기하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채점 후에는 시험지 맨 앞장에 1차 점수를 기록한다. 저는 하루에 1차 풀이 그리고 1차 채점을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재고 하는 거니까 1차 채점 점수가 가장 정확하게 제 실력을 반영하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1차) 채점 후 다음날 2차 풀이를 진행한다. 2차 풀이 때에는 1차 풀이 때 틀린 문제와 75분 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본다. 2차 풀이는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하며 1차 풀이와는 구분될 수 있도록 색깔이 있는 펜을 사용하여 푼다. 2차 풀이 때는 제가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하면서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건지 이런 점을 고민하면서 풀어야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풀이 때 틀린 문제들이 17번 문제는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일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1차 풀이 과정에서
내가 지문 안에서 근거를 못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2차 풀이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시간에 쫓기면서 지문에 있었던 답의 근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답을 1번으로 골랐었는데 1번에 대한 답을 반박하는 근거가 여기 반면에 뒤에 나와 있죠.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바로 17-1번을 반박하는 문장이고 제가 2차 풀이를 통해서 답을 골랐는데 그 역시도 지문의 답의 근거가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이 제가 처음에 답으로 고르지 못했던 4번, 17-4번이 바로 17번 문제의 정답임을 발견했어요. 2차 풀이 후 채점을 할 때 1차 풀이에서 틀렸던 문제를 맞췄다면 세모 표시를, 또 틀렸다면 X 표시를 한다. 채점 후에는 시험지 맨 앞장에 2차 점수를 기록한다.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진짜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1차 점수는 내가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받은 점수고 2차 점수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풀었을 때 받은 점수잖아요. 그 간격이 줄어든다는 건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도 풀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2차 풀이와 2차 채점을 마친 후에는 또 쉬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 돼요. 다음날 시간을 잡고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 1번부터 45번까지 지문과 선택지 속의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고 문학과 비문학의 경우에는 각 지문별 마인드맵을 함께 정리하여 시험지를 나만의 손글씨 해설지로 만든다. 이렇게 완성된 손글씨 해설지를 선생님의 해설지와 비교하면 완벽한 기출 1회독 학습이 끝난다. 수능 문학과 비문학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주어진 지문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잘 구조화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돼요. 저는 마인드맵을 그려서 했는데 주어진 지문의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인드맵을 그려서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훈련을 했어요. 수능 국어는 딱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연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려진 정보들을 머릿속에 잘 구조화해서 정리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회분 분량의 기출을 5단계로 나눠서 꼼꼼히 풀어보다 보면 무작정 많이 풀겠다고 밑줄 막 치면서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출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자는 거죠. 이 기출 공부법을 통해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